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3일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업무 처리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규제 지역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위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할 경우 필요했던 의무 공공기여를 없앴고, 이를 통해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섭니다.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대수술을 앞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재산 등록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했습니다.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내역을 파악 관리하는 임직원 재산 등록 및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가동에 들어갔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과 4월 2달 동안에만 철근이 없어 멈춰선 건설 현장이 43곳에 달했습니다. 또 시멘트가 주 원료인 레미콘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도 7곳, 시멘트로 만든 콘크리트 파일이 없어 일손을 놓은 곳도 9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부 지침을 좀 재정비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이 고층 아파트까지도 지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자, 서울시의 이번 결정으로 인기도 떨어지고 사업성도 떨어졌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올인원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와 궁금증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재테크나 보시면 검색해 보시고요. 자, 지금 방송 역시 유튜브 시청 가능한 거 아시죠? 역시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스트리밍 통해서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 순서는요,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살짝 보니까 서울 안에서도 강남 3구에서만 좀 추려와 주신 것 같거든요. 오늘 가볼 지역의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이제 서초구에 있는 두 지역, 서초동과 방배동 소개해 드릴 겁니다. 서초구가 올해 꼭 투자를 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가장 투자를 해봐야 하는 지역이 서초구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걸지 첫 번째 지역에서 우선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자, 3호선 남부터미널역 역세권에서 방 3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시세는요, 약 7억 7천만 원에서 7억 7,5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서초구에서 첫 번째로는요, 고급스러운 주거 단지들도 있는 동네고, 또 무엇보다도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교통까지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자, 서초동에서 남부터미널역 근처가 어떤 조건이 있을지, 그리고 호재까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서초구 중에서도 오늘 소개드리는 이제 서초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굉장히 이제 주목해서 보실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이제 주택단지고요. 그 주택단지 주변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소개드릴 곳이 남부터미널역과 그리고 강남역 요 사이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께서 서초구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동산 3대 입지, 교통, 그리고 학군,
그리고 또 업무단지, 직주근접 이 세 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곳이죠. 단순히 그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뭐 단순한 문제들도 아니지만 요즘에 이제 서초구에 왜 올해에 꼭 투자를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냐라는 것은 여러분의 이제 부동산의 이 지금 흐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규제들로 인해서 지금 한 채로 남기는 그런 추세죠. 그럴 경우에 가장 마지막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 놓아야 될 것은 바로 강남 서초 쪽에 있는 아파트 또는 빌라 이런 식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드릴 것은 이 다세대 주택이긴 한데요. 다세대 주택의 바로 이 입지를 한번 여러분께서 공유를 좀 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자, 오늘 이제 주목하실 왜 이렇게 서초구에서도 서초동 내에서도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강남역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강남역이 어디입니까? 현재도 국내 최대의 업무단지 테헤란로를 끼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삼성타운을 비롯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각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판교로 갔던 게임사들이 덩치를 키워서 다시 이 강남으로 회귀하고 있고요. 개발사들도 같이 지금 강남에 또 둥지를 트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성장을 했던 스타트업들, 배달앱이라든가 이런 스타트업들이 강남에 지금 둥지를 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현재 이제 강남역 자체는 많은 업무 단지와 대표적인 여러 가지 상업 업무 시설 그리고 버스 환승역뿐만 아니라 교통의 중심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들이 다시 회귀하는 곳은 바로 이 강남역 일대가 미래의 그 첨단 업무 단지의 바로 메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회귀를 하고 있는 거죠. 기업들이 원래 부동산에서 제일 빠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주변에 고급 단지의 아파트나 이런 그 고급 주택들이 생기는데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어디서 이루어지냐? 바로 강남역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재건축 단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바로 그 옆에 경부고속도로 있죠.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면 위에 상부가 공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삼박자가 맞는 거죠. 자, 자연 환경을 갖춘 그리고 고급 주택 단지가 인접한 첨단 업무 단지가 이곳에 생긴다. 그래서 미래형 복합 도시가 이곳에 생깁니다. 가장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런 핵심지의 주변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수익이 높은데요. 자, 핵심지 주변에 이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소개드릴 부분이 바로 그 주택단지인데 우선 그 강남역 주변에 고급 주택단지는 이미 이곳에 이제 재건축 단지로 인해서 신축 브랜드 아파트로 변하고 있는 곳입니다. 레미안 타운으로 리더스원이나 지금 레미안, 에스티움 이런 것들로 이미 들어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서초 그랑자이가 6월부터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초 그 신동아가 아크로 클라우드 파크로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면 첨단 업무단지의 미래 복합도시의 그 위용을 갖출 수 있을 만한 고급단지가 바로 위에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미 이제 시축 아파트들 30평대는 30억을 찍고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지역을 왜 소개를 드리냐면 강남역의 이런 첨단 업무단지와 가장 인접해 있는 서초동 지역이기 때문이고 서초구 내에서 이 가장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주택개발단지이기 때문에 이곳에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호재와 입지가 앞으로 엄청나게 변할 겁니다. 지금 강남역 하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강남역 주변으로 해서 교대 그리고 서초역, 서리풀터널 그리고 남부터미널과 양재역까지 이르는 요 라인 자체에 안에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두 서초구 자체가 예전엔 배우주거 단지였지만 지금은 자체적인 업무단지와 상업단지가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그리고 그 계획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서초구가 가져다 줄 그 수익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차근차근 하나 보면요. 자, 강남역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롯데칠성 부지가 있죠. 그리고 롯데칠성 부지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예, 롯데 제2 롯데타워처럼 여의도의 여의도 63빌딩과 같은 높이에 바로 그 타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코오롱, 라이온 미싱, 그리고 지능 아파트 5개의 특별 계획구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죠. 지금 마지막 심의 단계인 교통 영향 평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 심의 통과되면 바로 확정고시 들어가고요. 여기 부지 자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스카이브리지나 그리고 밑에 지하보도로 연결돼서 하나의 업무단지 형성을 이룹니다. 이게 현대 GBC의 그 부지만큼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첨단 업무 산업단지의 또 하나의 그 숟가락을 얻는 그리고 그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그 업무단지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서초구의 어마어마한 이슈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서초대로 따라서 쭉 가시면 서리풀 터널 위쪽에는 정보사 부지에 또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그만큼의 고소득 직장인 그리고 미국의 그 구글 같은 그런 친환경적인 바로 그러한 업무 단지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가시면 남부터미널역이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굉장히 노후 낙후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고밀도 역세권 개발과 같이 용적률 거의 700에서 800% 이렇게 받아서 남부터미널 이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고층 빌딩이 생기는 곳입니다. 주거, 문화 여러 가지 터미널 상업시설들 들어오면서 복합단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주택단지 바로 옆에가 바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은 이미 지금 앞서 노영우 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금 언급했듯이 2차 고속도로 계획안에 포함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상부는 공원과 그리고 2차선 도로가 생기고 하부에는 또 지하도로가 생기죠. 자, 그리고 이 파급 효과가 옆에 바로 강남역의 첨단 업무단지와 고급 주택단지에 위치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곳은 바로 이 금싸라기 땅에 그냥 남아있는 주택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냥 있을까요? 저는 이게 퀘스천입니다. 여러분도 제 의견과 같다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이 용산민족공원의 그 지화 보도처럼 쭉 한 번에 갈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구상까지도 지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강남과 동탄부터 강남 그리고 용산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구상을 보시고 주변의 지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지는 지금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금싸라기 땅에 위치한 주택이다라는 설명 주셨습니다. 자체적으로 서초동 자체가 또 상권과 함께 또 일자리가 커지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올해 투자해 봐야 한다라고 하셨다면 가격이 중요할 텐데 방 3개짜리 주택 지금 한 얼마 정도일까요? 사실 오히려 여러분께서 지금 서초구에 있는 그 신축 빌라들 가격을 좀 보시면요. 지금 여기가 오히려 저평가됐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서초구의 투룸의 그 다세대 주택 가격이 분양가가 7억대, 6억 5천에서 7억대를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것은 3룸입니다. 3룸에 지금 7억대니까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3룸이면서 이제 한 실평수가 22평이니까 25평 아파트보다 약간 작습니다. 지금 전세를 맞춰보니까 전세가 7억 원에 이렇게 지금 전세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서초구에 이게 3룸인데 이렇게 1억도 안 되는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지금 투자가 가능하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게 우리 부동산 투자 잘 하시려면 상상력이 풍부하시고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됩니다. 자, 강남의 업무단지가 현재 굉장히 크고 좋고 그리고 서초구에서 굉장히 많은 업무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제 강남역에 가장 붙어 있는 서초동 위치입니다. 이곳이 강남역 주변은 국내들을 대표하는 미래형 복합 도시가 생깁니다. 첨단 업무단지와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그런 환경을 갖추고 그리고 고급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바로 이 삼박자가 맞는 미래형 복합 도시가 생기는데 바로 거기에 옆에 위치를 하고 있고 마지막 남아있는 주택단지입니다.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렇게 좀 상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주변의 지가는 굉장히 크게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롯데타운과 그리고 남부터미널 현대와 그리고 실리콘밸리 이것이 다 업무단지입니다. 업무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큰 지가 상승과 그로 인한 고급 인력들이 들어오는 그 전세가와 임대가 상승이 굉장히 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연히 매매가를 밀어 올리겠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게 되면 이곳이 마지막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의 마지막 남은 주택단지라고 합니다. 3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음 서초구 지역은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이네요. 자, 4호선과 7호선 지나는 이수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만나볼게요. 자, 주택의 가격은요. 약 5억 3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이번 서초구는 방배동 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방배동 쪽에 정비 사업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꽤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만나보는 주택의 위치는 어디인지 또 이로 인해서 또 기대되는 호재에 어떤 게 있을지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 지금 방배동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워낙 많은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재건축은 아파트만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빌라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방배동은 모두 빌라 재건축으로 지금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도 있지만 현재 지금 오늘 이제 소개드리는 것이 15개 구역에서 빌라들이 재건축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펜스가 쳐져 있고 지금 터 다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4, 5년 뒤에 방배동이 지금보다 완전히 다른 모습. 제가 한번 정신성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완전히 판이 바뀌는 그런 지역으로 탄생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지금 그 방배동이 갖고 있는 것은 또 하나 명문 학군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이 되면 모두 자사고와 특목고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서 강남 8학군이 지금 또 부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곳에 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방배동에서 오늘 소개드릴 것이 이제 이수역 주변이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방배 6구역과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명문 학군 설해초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미리부터 이제 터를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해초등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이고요. 자, 설해초와 그 바로 옆에 개성초가 있는데 개성초는 명문 사립이고요. 설해초는 명문 공립입니다. 그래서 배정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굉장히 많은 집값 수요와 그러한 집값 경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한 수요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주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께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요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 부동산은 사람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부동산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어야만 그게 가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갖고 있는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여러분께서 찾아내셔야 되고요. 제가 그걸 약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방배 6구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수역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5구역과 그리고 13구역, 15구역, 14구역, 그리고 7구역이 어디 있나요? 네, 7구역 여기 있네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재건축 단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구역만 빼고는 지금 정비 사업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좀 더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수역에 굉장히 가까운 곳이고요. 방배 6구역과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서문여고와 설해초, 그리고 방배중 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페 골목이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7호선 따라 가보시면 자, 내방역이 있는데 내방 역세권에 또 개발이 들어가고요. 또 그 위에 서리풀 터널에는 실리콘밸리가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업무단지의 직주 근접과 그리고 이수역과 방배의 복합 환승역의 그 수혜 그리고 가장 좋은 초등학교 학군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배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크로파크 브릿지라고 해서 1100
세대 정도가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앞으로 2025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조합원 승계 착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착공으로 인해서 지금 거래는 되고 있지만 많이 그 물건은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게 방배 6구역을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방배 6구역이라는 갑자기 그 빌라촌이 이 브랜드 아파트 단지로 지금 바뀝니다. 그 1000세대가 넘죠. 자, 그렇게 되면 요즘에 이 강남 서초 중에 이 브랜드 아파트가 하나 들어서면 30평대 아파트가 30억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면 당연히 그걸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그런 게 바로 앞에 딱 들어오면은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은 사실 같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이었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게 되면 주변의 이 가격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구역만 지금 이주 철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5개 구역에 최소 지금 5개, 6개 구역에 앞으로 이주 철거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계속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는데 그로 인한 임대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또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몇 년 동안 이곳에서 그렇게 보시다가 결국에는 이게 다 완성이 될 쯤에는 이게 이 지역 자체가 또 개발 이슈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단계로 여러분께서 낙수 효과를 보시면서 투자에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6구역의 기부 체납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유럽형 생활 광장이 앞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카페 골목과 연관이 되죠. 그래서 카페 상업 골목이 이런 그 정주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또 상권이 살아나면서 집가가 상승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역세권 같은 경우는 사당과 연결돼서 지금 복합 환승센터가 지어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민재사업에서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성 얘기가 좀 나오는데 서울교통공사가 현재는 그 소유주입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좀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무임승차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상업 어떤 그 사업성이 가미가 되면 바로 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또 그렇게 복합 환승센터가 생기게 되면 그 주변 지역으로 또 굉장히 큰 또 집가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GTX D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천까지만 오는 걸로 결정이 됐지만 이게 이제 GTX B 노선과 연결이 돼서 뭐 여의도, 용산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하겠지만 현재 이게 원안대로 강남과 하남을 그 직결하는 이 노선을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또 이 강남 지역에 경유하는 복합환승센터 사당 이수 지역에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도 여러분께 기대를 좀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뭐 1000세대에 달하는 빌라가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 바뀌는 상상만 해도 얼마나 큰 호재인지 느껴지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상상이 아니라 이미 구체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개발 호재 만나보면서 가격도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내방역세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곳은 7개 특별계획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서초구가 강남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 해바라기였다면 지금은 자체적으로 이제 업무단지와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방역 주변으로 해서 이제는 서초구의 강남역처럼 이곳에 종상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층 높이의 고층 빌딩들이 들어오고요. 뭐 마트나 백화점, 영화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굉장히 상업시설들이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확충되기 때문에 그 영향권에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이게 아주 핵심이죠. 이 방배동에 가장 가까운 쪽에 이 실리콘밸리가 들어옵니다. 한국형 실리콘밸리 들어오는데 자, GBC 규모가 되죠. 그리고 2025년에서 2026년이면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좀 마음 아프시겠지만 지금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 이렇게 모든 마케팅과 유통에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 첨단 업무 산업 단지가 이어집니다. 여기가 이제 서초 그 대로와 이어지기
위치하기 때문에 강남역의 첨단 업무 지구와 바로 연결되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실리콘밸리의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고소득 직장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 월세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300만 원 뭐 원룸 그 정도 하는데 자, 그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은 더 비싸겠죠. 그만큼 앞으로 이제 방배동의 일대에 이런 실리콘밸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낙수 효과, 그로 인해서 임대가 굉장히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임대가 상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낙수 효과들을 다 보실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마무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느 하나 빼놓고 넘어갈 수 없는 개발 호재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호재들이 바로 근처에 있는 곳의 주택이거든요. 서초구 방배동의 투룸. 지금 시세가 한 얼마 정도일까요? 네, 오늘 이제 시세를 좀 좋은 것들을 갖고 왔습니다. 투룸이고요. 14평입니다. 5억 3천에서 5억 6천만 원 이러면 잘 모르시겠죠? 근데 요즘에 같은 평수의 같은 지역들이 보통 5억 뭐 7, 8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저렴한 가격이다. 4억 8천에서 5억 원 정도 전세 맞춰 보면은 여러분 실제 투자 금액이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재정비 사업, 재건축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지역 근처에서 서초구 방배동의 투룸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빠르게 전화 한 통 주시면은요, 무료 1:1 상담으로 소액 투자처 찾아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초소액 투자처 상담을 주제로 무료 상담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겠고요. 자,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B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이지원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요, 부동산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께서 오늘도 서울 안에서 투자할 만한 괜찮은 지역을 물색해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가볼 지역 두 곳, 어떤 곳들일까요? 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주거와 또 업무, 상업지가 잘 어우러져 있는 마포구 망원동입니다. 망원동 주변으로는 이런 공원화가 굉장히 또 잘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주변으로 공원화가 잘 되어 있으면서 학교도 굉장히 대학교가 수요가 많은 지역이면서 홍대를 필두로 한 이런 상업지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이런 그 포인트를 잡고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강남의 불패 시내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강남구 역삼동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역삼동에는 이러한 수많은 개발 호재,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지 주변으로 이런 일자리 타운 등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한번 지역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각의 인기 요소들 저희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포구 쪽으로 가보시죠. 네,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인데요. 6호선 마포구청역 역세권에서 3룸 구조의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7억 500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마포구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까지 올랐다더라 이런 기사들 좀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마포구 안에서 저희 망원동 쪽의 아파트 만나볼 텐데요. 자, 아파트가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 입지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아파트 이제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먼저 이런 가격 상승부터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구에서부터 이렇게 퍼지는 아파트의 가격 상승들이 그 주변의 인기 지역인 이런 마용성광, 그 주변 지역으로 많이 퍼지게 되었는데요. 마포구 84제곱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강남권을 제외하고 전용 면적 84제곱 기준 동작구 흑석동에 이어서 두 번째로 20억 클럽에 가입한 점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격 상승들이 계속해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도 신고가를 달성한 이런 뭐 판교 지역의 아파트 값도 30억을 넘어서는 이런 36억을 지금 오늘 효과하는 그런 가격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점들도 이건 마포구에도 형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이런 평균 아파트 시세 살펴봐도요. 현재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10억 원을 돌파한 점 이러한 점도 살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마포구 입지 한번 또 살펴보면요. 마포구청역이 있으면서 그 위쪽으로는 이제 DMC역이 그 마포구청역이 있고 월드컵 경기장역이 있는데요. 이쪽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성산시형 아파트의 재건축 단지가 지금 현재 안전 진단을 이렇게 통과한 상태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게 되는데요. 현재 3,710세대에서 앞으로 재건축 거치면서 5천여 세대 이렇게 대단지로 또 변신을 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발생하는 이런 폭발적인 이주 수요로 주변의 집가 상승과 또 많은 이런 유동 인구의 또 증가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재건축 이슈가 바로 망원동 위쪽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요, 상암 DMC역이 포진해 있는데요. 새롭게 들어서는 롯데몰도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 지역 안에 많은 노선들이 또 앞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상암 업무지 굉장히 또 큰 업무지로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이런 가지아 뉴타운도 또 포진해 있으면서 상권이 점점 커지는 사실 홍대 상권이 가장 큰 상권인데 주변 지역으로 신촌 상권과 또 아래쪽으로 상수와 합정 그리고 망원동의 상권까지도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모습들을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포구의 가장 큰 이점은요, 이거 한강을 또 가지고 있다는 그런 프리미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 걸어서 도보 5분권에도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러한 구조가 또 되어 있는데요. 마포구 보셨겠지만 이번에도 강철부대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나왔던 함정의 모습입니다. 서울함이 이곳 한강에도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러한 프리미엄까지도 누릴 수 있으면서 이런 마포구에 커져나가는 상권까지 레트로적인 이런 시장의 모습까지도 지금 잘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망원 시장이라든지 망원 월드컵 시장 등 두 곳에 또 시장이 또 포진해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이런 상권들이 공실률 서울에서 최저를 또 기록할 만큼 굉장히 많은 그런 유동 인구와 그러한 그 많은 방문객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민심이 좋은 시장까지도 또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도 굉장한 이점으로도 또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가장 또 중요한 점은 이런 망원동 주변으로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또 좋다는 점입니다. 상암 DMC와 마곡 그리고 한강 건너편에 이런 여의도 업무지구와 또 영등포 업무지구가 또 포진해 있으면서 또 6호선을 타고 이런 공덕 업무지구까지 굉장히 또 편리하게 또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사실 옆으로도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이런 용산 지역까지도 굉장히 차량으로도 뭐 10분 만에 이동할 정도로 근접한 그러한 위치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대학교의 수요도 굉장히 또 많은 포지션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홍대, 서강대, 뭐 연대, 이대 굉장히 많은 이런 학교들이 또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놓으시기에도 굉장히 또 편리한 그런 입지를 또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저기 일자리 찾아가기에도 교통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5분 거리에 한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요, 마포구 망원동의 아파트를 만나보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아쉬웠던 부분이 개선되는 점이라든가 집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한 호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살펴보셔야 할 호재가 이런 그 랜드마크성 그런 건물들이 또 앞으로 이곳에 더 들어선다는 점이 또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상암 DMC역으로요. DMC역에 현재 이렇게 공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상암 롯데몰이 들어올 이렇게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가 현재 가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마포에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자리 잡게 되는 그러한 상업시설이 또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는 뭐 백화점과 영화관 이런 복합 쇼핑몰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는데 또 중요한 점은 현재 들어와 있는 이런 경의선, 또 6호선, 공항철도가 지금 제 노선이 포진해 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추가될 노선이 이런 강북 횡단선과 또 서부 광역철도까지 이곳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5개의 노선이 들어오면서 이런 또 마포에 교통의 메카가 또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탈바꿈 된다. 그렇게 또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아래쪽으로는 당연히 화력발전소가 또 앞으로 계속해서 공원화 사업으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당연히 화력발전소는요, 지상에 있던 이런 화력발전소가 지상부에 있던 발전소를 아래쪽으로 지하로 내리면서 지상부에는 이런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의 이런 사례들로 해가지고 이런 터빈형 이런 발전소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탈바꿈되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당연히 화력발전소가 과거 이렇게 석탄을 나르는 곳에서 이렇게 문화를 나르는 곳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시민을 위한 많은 문화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폐기 455기로에서 이런 산업유산 이런 체험 공간이 또 조성이 되면서 또 공연장과 전시장 그리고 수영장과 뭐 축구장까지도 이렇게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규모 또 공원이 또 생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 바로 앞에 있는 이런 당연히 화력발전소 지나가시면서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탈바꿈 된다는 점 또 이렇게 짚고 넘어가 드리고요. 현재 그 월드컵 대교가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올 연말에 또 개통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한창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상암 월드컵 이런 중산로에서부터 건너편에 건너가는 이런 성산대교 건너편이 굉장히 막히던 이런 병목 구간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월드컵 대교가 이렇게 생긴다면은 교통의 흐름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편리하게 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노선이 교통 환경이 개선이 된다. 그러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공사가 마무리 단계이고 이 월드컵 대교 같은 경우는 또 서부 간선도로와도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서부 간선도로 또한 올해 2021년에 또 착공을 또 완공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 간선도로 이런 지하 사업 구간이 일부 구간 또 개통이 된 상태인데요. 이런 서부 간선도로 도로를 통해서 아래쪽으로도 이게 광명 쪽이나 또 영등포 목동 지역으로도 굉장히 또 편리하게 또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교통 환경이 또 개선이 된다. 이러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이런 중요한 철도망까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암 DMC역으로 해서 아까 살짝 설명드렸죠. 3개의 노선이 지금 포진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의 이런 노선을 추가로 5개의 노선까지도 깔리게 되는데요. 이 강북 횡단선 살펴보면요. 목동 지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이어지는 그야말로 강북을 횡단하는 이러한 노선들이 바로 이곳 상암 DMC역으로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강북 동서간 이동 개선에 많은 효과가 또 가져오기 때문에 이동 시간에서 굉장히 또 짧은 그러한 대중교통 환경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안에는 뭐 9호선과 뭐 KTX, 뭐 GTX까지 쉽게 또 환승할 수 있는 이러한 13개의 노선 환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대중교통이 되겠고 이곳 역시 2028년 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서부광역철도까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부광역철도 원래 홍대에서 원종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노선이었지만은 새롭게 신설되어 있는 이런 대장지구, 부천 대장지구로까지 연결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부광역철도가 들어옴으로써 이 지역 부천 지역에서도 쉽게도 많은 인력과 또 이렇게 마포구로 또 방문하는 이런 관광객들이 또 많이 앞으로도 이런 유동 인구의 증가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역시 2028년 또 개통을 또 앞두고 있는 그런 호재라고 또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마포에 새롭게 떠오르는 이런 프리미엄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한강의 르네상스가 다시 시작되는 그러한 라인의 호재입니다. 합정 당상권의 이런 수변, 창조 문화 권역으로 또 볼 수 있겠는데요. 한강변 기본 관리 계획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주변에 이렇게 홍대 문화권과 예술 문화 축으로 이어진 이런 당연히 화력 발전 수변 문화 공원으로 해가지고 예술 문화 축이 현재 구성이 되고 있고 상수동 쪽으로 해서 신문화예술 중심지가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두산 성지, 이러한 역사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역사 문화 또 연계 이러한 쉽게 이렇게 산책을 또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또 공간이 잘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대학 문화의 배후 활력 등으로 해서 한강변으로 이러한 문화가 쉽게 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조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만족도가 더욱더 높아질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길이 뚫리고 철도가 뚫리는 교통 호재까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뭐 가격적인 여력만 된다면요. 아직까지는 뭐 실거주를 하거나 투자를 하기에도 아파트를 선호하시지 않습니까? 방이 3개인데 망원동에서 시세가 얼마 정도일까요? 네, 망원동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데요.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나홀로 아파트
아파트인 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대 한번 살펴보면요. 7억 500에서 7억 3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투룸도 또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 금액 살펴보면요. 전세 금액 5억 9천에서 6억 1천만 원대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실투자 금액 살펴보면 1억 1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에 마포구 망원동에 1억 1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 되겠고 월세 시세 살펴보면요. 임대 금액 월 1억에서 월 140에서 150에 이렇게 수입 창출 가능한데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 하에요. 2억 8,200에서 2억 9,200만 원 정도 생각하신다면 실투자 금액 3억 2,300에서 3억 3,800만 원에 투자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나홀로 아파트 가격까지 만나봤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9-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략 한번 세워서 저희 투자를 해볼게요. 마포구 망원동 쪽에 나홀로 아파트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마포구 망원동 같은 경우는요. 지금의 가격 상승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 한강의 마지막 남은 이런 재개발 단지로 재개발 지역이라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망원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런 재개발이 되었다가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점 또한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주변으로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대 상권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퍼져나가는 상수, 합정, 망원 라인들의 이런 상권이 주변 지역으로 계속 퍼지고 있는 점 그런 점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 선호도가 굉장히 또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주변으로 이런 대학교, 이런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그러한 인기 지역이라는 점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도시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이러한 부동산의 가격 상승분들까지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주변으로 이러한 공원화가 가진 습세권과 공세권이 가지는 이러한 가격 상승분들이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포진해 있다면은 그런 가격 상승분들까지 가져갈 수 있는 지역에 이곳 마포구에 있는 망원동 되겠다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호도와 만족도까지도 충족을 시켜주는 지역이었습니다. 마포구 망원동의 방 3개짜리 나홀로 아파트였고요. 다음 지역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이네요. 자,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이번엔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자, 약 4억 6,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강남에서는요, 정말 직장인들이 많은 역삼동 쪽의 소형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자, 저희가요, 테헤란로 근처일지 일단 위치가 궁금하거든요. 어디쯤에 있을까요? 네, 마포구, 강남구 역삼동 이제 두 번째 지역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강남구 역삼동 같은 경우는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 바로 서울이 되겠죠. 무려 전국에서 32%가 일하는 지역이 바로 이거 서울이 되겠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약 95만 명이 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또 앞으로 들어서 이런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지 주변으로 많이 생기는 이런 업무 타운 등이 생김으로써 앞으로 이런 GBC가 완공이 됐을 때 그 수가 100만 명이 또 넘을 것으로 또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그러한 또 지역으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 한번 또 수도권 인구 가구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지속적으로 1인 가구 비중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 이런 1인 가구 비중들이 32.6%를 달성한 부분인데 전체 가구의 이런 3분의 1을 현재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1인 1, 2인 가구가 원하는 이런 소형 평수에 그러한 니즈에 맞춰서 1.5룸의 이런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의 오피스텔에도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공시지가율 상승률도 살펴보면요. 2020년 이런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나 강남구가 1위를 차지한 점을 또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구 이런 가격 상승분들은 올해도 역시 지속되었었는데 올해 1위한 부분들은 노원구가 또 1위를 하였지만 가격 상승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강남구가 역시 부동의 1위를 또 달성하고 있다는 점 그러한 점들 또 짚고 넘어가 드리고요. 지하철 노선 한번 살펴보면요. 2호선 역삼역이 지금 이곳에 포진해 있죠. 하지만 앞으로 그 신분당선으로 인해서 신분당선까지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위로는 9호선과 7호선, 3호선 라인까지 또 편리하게 이동할 수가 있겠고 또 옆으로 이렇게 포진해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있는 삼성역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입지를 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뭐 다른 노선들 황금 라인까지 뭐 9호선과 7호선 이용하면은 뭐 노원 지역까지도 쉽게 이동할 수가 있겠고요.
그 무엇보다 이런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또 뛰어난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역삼동 여기에 포진이 있는데 역삼 라인은 이런 테헤란로의 벤처산업 벨트에 바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쪽으로는 이런 9호선 황금 라인인 봉은사로의 의료관광 산업 벨트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위쪽으로 포진되어 있는 논현과 신사, 이런 청담의 접근성도 굉장히 또 뛰어난 지역입니다. 그 옆으로 지금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강남역의 상권, 서초대로 개발 계획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서초대로 개발 계획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런 강남의 상권이 점점 커져 나가는 그러한 개발 호재라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옆으로 이런 정보사 부지의 일자리 타공 등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까지 많은 이러한 교통에도 이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와 지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남구 역삼동으로 몰려오고 있는지 그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아지는 건 일자리와 직결이 될 것 같거든요. 개발 호재 만나볼까요? 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개발 호재. 다른 호재보다 무엇보다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조성 중에 있다는 점이 가장 또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남 이런 삼성동에서부터 지금 탄천 수변공원을 지나 잠실에 이렇게 운동장에 이르는 이러한 부분들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현재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주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도 또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생김으로써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분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러한 점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는요, 2027년 정도 완공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축구장 면적의 11배의 규모가 되는데 그 중심에는 GBC가 또 건립이 되죠. GBC가 건립이 돼서 이런 숙박과 업무, 컨벤션, 이런 공연장 등이 잘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이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는 3조 6천억 원에 달하고 4만 명의 이런 고용 창출과 또 120만 명의 이런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그야말로 초대형의 이런 개발 호재라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GBC가 들어오게 되죠. 원래 기존에 국내 최고의 높이로 해서 105층에 이렇게 105층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은 현대차 내부 방향에서 50개 층의 3개 동으로 또 빠르게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자 저렴한 금액으로 해서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자고 해서 서울시와 현재 협의 중에 있는 내용들까지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 착공 허가가 났지만요. 현재 공사가 조금은 딜레이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7년 정도 완공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런 현대차 계열사 15개의 계열사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러한 그 주변 지역으로 265조 원의 또 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이 되고 122만 명의 또 고용 인구가 또 창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요, 현대차 GBC 아래쪽으로 이러한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가 앞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죠. 공사 중에 있는데 이 역시도 코엑스 지하와도 연결이 되어서 영동대로 이런 복합 환승센터라는 곳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부분들을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삼성역에서부터 봉은사역 지하 600m 구간에 대규모 이런 지하 도시가 건립이 된다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하 1, 2층에는 상업과 여행, 문화, 예술 공간이 또 조성이 되는데 또 그 아래쪽으로는 공항까지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도심공항 터미널까지 또 건립이 되고 아래쪽으로 버스 환승 센터까지 또 구성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안에 또 GTX가 또 두 노선이 또 들어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아래쪽으로 해서 파주에서 내려오는 이런 GTX A 노선과 또 양주에서 내려오는 이런 GTX C 노선들이 바로 이곳 삼성역으로 두 노선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점, 그러한 점만 봐도 이곳에 갖는 입지가 또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또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GTX 라인으로 인해서 GTX가 생기는 이런 정차역 주변으로 가격 상승분들이 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안에 또 KTX와 위례 신사선 등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일일 약 300명이 이용하는 이런 대중교통의 허브 역할을 또 할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지방에서도 이렇게 삼성역까지 오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복합 환승 센터가 또 건립이 된다. 그러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으로 현재 역삼역에서 한 정거장 떨어져 있는 강남역에 신분당선이 현재 연결되어 있죠. 지금 하지만 강남역에서 연결된 부분들이 1단계 사업으로 또 신사역까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분당선 노선들부터 보면요, 굉장히 이런 그 지역들이 얼마나 가격 상승분들이 또 반영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신다면 이 신분당선이 갖는 힘도 굉장히 또 크다라는 점도 또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 신분당선 현재 1단계까지 신사역까지 연결이 되고 추후 2단계 사업으로 한남 뉴타운을 지나는
지나서 용산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로도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분당선 추후에는 또 삼성역까지 이런 4차 국가 철도망에 또 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도 또 짚고 넘어가 드리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곳 GTX 노선이 파주 그리고 양주에서 두 노선들이 바로 이곳 삼성역으로 또 내려오게 된다는 점, 또 이러한 점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으로 또 위례 신사선도 이곳에 있는데 이곳 역시도 이곳 삼성역으로 연결된다는 점 살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가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가격은 4억 6,500에서 4억 7,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세 금액 살펴보면은 임대 금액 4억에서 4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상 실투자 금액 6천에서 7천만 원. 월세를 또 생각하신다면 또 임대 금액 3천만 원에서 120에서 130의 수입 창출 이렇게 가능하다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수요가 끊이지를 않는 지역 강남구 역삼동에서 1.5룸 오피스텔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1:1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1년 부동산 투자 설명회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투자 전략을 무료로 안내해 준다고 하니까요. 02-3153의 2668번 선착순 10명까지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채워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본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김기현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와 문자번호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그리고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고요. 자, 풍성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